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조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중간 유전과 복대립 유전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유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다뤄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평가원에서 좀 강도 높게 출제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복대립 유전입니다. 됐죠? 현재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복대립 유전 중에서 세 가지 대립 유전자를 기준으로 한 자손들의 교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복대립 유전과 관련돼서 현재 평가원에서는 몇 가지까지 관여하는 내립 유전자가 출제되냐면 4가지까지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강의다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중간 유전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왔듯이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유전은 단일 대립 유전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혼동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대립 유전자들의 관계가 나오면 걔가 단일 대립이든 복대립 유전이든 그냥 중간 유전의 사례가 다 같이 짬뽕돼서 섞여서 나오는 거라고. 최근에 출제되는 게 지금 중간 유전과 복대립 유전을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에 대한 교배 결과들을 여러분들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오케이? 됐지? 근데 이번 강의는 복대립 유전의 모든 사례를 다루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강의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필요한 교재는 밑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에서 필요한 내용 다운 받으셔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간 유전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중간 유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지.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현상. 그래서 그 두 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됐지? 예를 들어서 단일 대립 유전이 있다고. 단일 대립 유전이라는 뜻이 뭐야?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립 유전자가 2가지만 관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와 A'이라는 대립 유전자만 관여하는 현상을 가정을 하고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다 가정을 하자고. 그럼 G원기 체세포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크게 몇 가지가 가능하니? 그렇지. 3가지가 가능하지? 어떻게? AA와 그 다음 AA'과 그 다음 A'A'이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들의 우열 관계에 대해서 표현형의 가지수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A가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그럼 A하고 A는 표현형이 뭐가 돼? 그냥 라지 A 표현형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얘는 뭐가 되니? A' 되지? 우열 관계가 뚜렷하면 표현형은 몇 가지만 나오는 거야 지금? 2가지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무슨 유전이 끼어 들어가면, 중간 유전 현상이 끼어 들어가면 A랑 A는 더 이상 같은 표현형이 될 수가 없지. 즉 A랑 A는 표현형이 같이 될 수가 없다고. 즉 얘는 표현형이 그냥 AA가 되고 A도 그냥 AA' 되고 A는 AA' A' 된다고. 결국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단일 대립 유전에서 대립 유전자가 2가지만 관여하고 우열 관계가 뚜렷하면 표현형은 2가지만 나오는데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몇 가지가? 3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됐지? 자, 이거는 비단 단일 대립 유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어디도 적용될 수 있어? 복대립 유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됐지? 예를 들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E하고 F하고 G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 됐지? 자, 얘도 어디에다 가정해? 상염색체에다 가정을 하자고. 그럼 상염색체 존재하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가능하겠니? 그러면 총 몇 가지가? 6가지가 가능하지?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 E가 가능하고 이 F도 가능하고 이 G도 가능하고 FF도 가능하고 FG도 가능하고 GG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전자형은 이와 같이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에 대한 표현형 있지? 표현형 같은 건 어떻게 되냐? 그럼 표현형도 우열 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의 가지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E하고 F하고 G의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하다고. 그러면 E를 가진 것들은 최상위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E라는 표현형만 나올 것이고 A 2개는 뭐만 나오겠냐? F라는 표현형만 나올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G라는 몇 가지가? 3가지가 나올 거라 이거지. 오케이? 됐지? 근데 만약에 우열 관계가 E하고 F하고 우열 관계가 따질 수 없는 중간 유전이고 G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표현형의 가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됐죠? 그러면 E하고 이 G는 그냥 표현형이 뭐가 돼요? E가 되는데 이제 E하고 F는 더 이상 E라는 표현형으로 제시할 수 없지. A는 그냥 새로운 표현형으로 빼줘야 된다고. EF를.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F는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F라는 표현형에다가 GG 표현형이 나오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온다고. 이에 대한 사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표식 혈액형 사례가 되는 거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면 관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E하고 F는 완전 우성, 됐지? 관계인데 F하고 G가 우열 관계를 따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E는 어차피 최상 우성이니까 A는 전부 다 E가 나올 거라고. 표현형이. 그래서 이렇게 그럼 FF라는 표현형이 따로 있고
F하고 G의 우열 관계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A는 그냥 새로운 표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FG. 됐어? 나머지 뭐 G가 되게 되면 표현형이 역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되겠냐? 됐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E하고 F하고 G가 우열 관계가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어느 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유전자 형별로 표현형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A 표현형, A 표현형, A 표현형, A 표현형, A 표현형, A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표현형 가지수가 몇 개 나와요? 6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 유전은 단일 대립 유전에만 적용되고 복대립 유전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관계가 들어가면 걔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뭘로 해석하자고. 중간 유전으로 그냥 해석해서 들어가자고. 그래서 물론 대학 과정 들어가게 되면 중간 유전하고 비슷하긴 한데 중간 유전 관계가 아니라 공후성이라는 개념을 쓸 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그 개념을 분류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유전 현상은 우리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기준에서는 무조건 그냥 뭐를 빼면 돼? 중간 유전을 빼서 가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복대립 유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앞에 정리했듯이 표현형은 우열 관계에 따라서 3가지, 4가지, 6가지 나올 수 있다. 3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했을 때고 4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3개 중에서 2개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현상이 나왔을 때 4가지가 나올 수 있고 6가지 같은 경우는 세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하지 않게 되면 6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뭐냐면 단일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최대 3가지만 나오는 유전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개라고. 단일 대립 유전이라면 관여되는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야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수 있지. 됐지? 복대립 유전이라면 당연히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가지가 관여를 해야 되고 이 3가지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하다면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했을 때 이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유전 현상이 첫 번째 사례인지 두 번째 사례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다루겠다 이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앞에서 제시했던 복대립 유전에 대한 우열 관계 4개 중에서 이 사례와 그래서 단일 대립 유전 중에서 2가지 대립 유전자들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 2가지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오케이? 복대립 유전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뒤에서 강의에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됐죠? 자,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문제 집이 있는 친구들은 기본 문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문제 풀이라는 거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해석하는 거야. 지금 기본 개념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6번 내용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단일 대립이면서 중간 유전과 관련된 문제인 건지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이면서 우열 관계가 뚜렷한 교배 결과에 대한 문제인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야. 이해되겠지? 일단 항상 유전 문제를 보면 뭐부터 봐라. 몇 가지 유전 형질이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보면 털색깔 유전과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이 말의 털색깔에 대한 밑에 자료들을 보게 되면 크게 표현형이 3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금색하고 갈색하고 흰색. 이해되겠어? 그러면 한 가지 유전 형질에서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뭐라고? 그렇지. 단일 대립이면 두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수 있고 복대립 유전이라면 관여되는 대립 유전자가 3가지면서 3가지 우열 관계가 뚜렷한 경우에 대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몇 가지를 가정해서 가야 돼? 2가지를 가정해서 가야 된다고. 복대립 유전이라면 금색, 갈색, 흰색에 대한 우열 관계에 대한 순서를 일일이 하나하나 정해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배 현상이 있는지 보는 거고. 오케이? 그 위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중간 유전이구나. 몇 가지 대립 유전자 관여하는, 그렇지, 2가지가 관여하는. 그렇게 해서 위배 현상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교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속도 해결을 위한 기본 강의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고. 됐지?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중간 유전에 대한 교배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면서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한 복대립 유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교배 결과가 있다고. 그럼 그 교배 결과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있으면 이 문제를 바로 적용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됐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교배 결과만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계시면 이게 단일 대립 유전, 중간 유전이냐 아니면 복대립 유전, 우열 관계가 뚜렷한 관계에 대한 교배 결과인지를 확실하게 접을 수 있다. 오케이? 됐지? 일단 단일 대립 유전, 중간 유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립 유전자가 2가지가 있고 라지 A와 스몰 A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두 대립 유전자이면서 상염색되다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지원기 EN 상태 유전자형이면 3가지 중에 하나겠지. AA를 갖냐? 라지 A 스몰 A를 갖냐? 스몰 A 스몰 A를 갖냐?
오케이? 되겠지? 여러 교배를 시켜볼 수 있어요. 즉, 어떻게 교배시킬 수 있냐면, AA와 AA끼리 교배를 시켜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를 교배시킬 수도 있고, 스몰 A와 스몰 A와 같이 동일한 유전자 형끼리 교배시킬 수도 있겠지. 그럼 다른 유전자 형의 교배라면, AA와 라지 A, 스몰 A를 교배시키거나, 라지 A, 라지 A와 스몰 A, 스몰 A를 교배시키거나,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를 교배시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배를 시켰을 때 눈에 띄는 교배 결과가 하나 보인다고. 됐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뭔지 모르지. 그 중에서 이 교배 결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된다고.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A끼리만 한번 교배를 시켜보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식화 시켜보자고. 오케이? 자, 봐볼게요. 자,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를 교배시켰어. 오케이? 그럼 밑에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 라지 A, 스몰 A도 나오고 라지 A, 라지 A도 나오고 스몰 A, 스몰 A도 나온다고. 됐지?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오냐? 2대 1대 1이 나오지. 그래서 이 교배 결과를 좀 기억을 해 놓으라고. 이 교배 결과가 단일 대립 유전, 중간 유전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교배 결과야. 됐지? 이따 복대립 유전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할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대립 유전 가보자고. 실제 이 교배 결과는 모든 경우의 사례를 다 교배를 시켜봤다고. 그럼 그 교배 결과에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배이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교배 결과를 직접 뽑아다가 너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교배 결과를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하다 이거다. 이해되겠지? 자, 복대립 유전이면서 세 가지가 관여하면서 우열관계가 전부 다 뚜렷해야 돼. 예를 들어 E하고 F하고 G가 있다고. 이렇게 우열관계가 전부 다 뚜렷한 경우야. 무슨 염색체에다 가정을 하자? 상에 따면 가정을 하자고. 그럼 가지는 유전자 양은 총 6개 중 하나가 나오겠지. 이 E나 그 다음에 EF나 EG 중에 하나 또는 FF나 FG 중에 하나 그 다음에 GG 중에 하나가 되겠지. 오케이? 되겠지? 표현형으로 따지면 얘들은 전부 다 E라는 표현형이고 얘들은 전부 다 F라는 표현형이고 얘는 최하위 열성이니까 GG라는 표현형이나 유전자 하나씩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지. 이때 복대립 유전이면서 우열관계가 뚜렷한 교배 결과를 확실히 알려주는 교배 방법이 교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여기 교배 중에서 여기 EG하고 그 다음에 여기 FG의 교배 결과야. 이 둘의 교배 결과. 됐지? 그럼 밑에다가 따로 이 교배 결과를 한번 적어보자고. 됐지? 그러면 EG하고 FG를 교배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밑에 자손의 이제 가지수를 보면 EF가 나와요. 그 다음에 EG가 나오지. 그 다음에 FG가 나오고 그 다음에 GG가 나와. 그래서 표현형으로 정리할게요. 됐지? 그럼 A들은 묶어가지고 뭐가 돼? E라는 표현형이 되고 A 같은 경우는 F라는 표현형이 되고 A는 마지막으로 GG라는 표현형이라고.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고. 2대 1대 1의 비율이. 그래서 이 교배 결과가 복대립 유전이면서 세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뚜렷한 교배 결과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교배 결과라는 거.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의 공통점은 밑에 자손의 표현형이 2대 1대 1이라는 거 똑같아. 이 2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중간인 유전이냐 아니면 복대립 유전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그럼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표현형이 똑같다고. 부모의 표현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자손 3개 중에서 하나만 부모의 표현형하고 일치된다고. 나머지는 다르게 나오고 부모의 표현형에 해당되는 값이 2가 나온다고. 그래서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면서 2대 1대 1의 비율이 나오는 사례는 A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열관계가 뚜렷한 복대립 유전에서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이 2대 1대 1이 나오는 교배 역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애들과의 차이가 뭐니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부모의 표현형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다고 얘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을 보면 이 중에서 부모의 표현형하고 똑같은 게 있다고. 부모의 표현형하고 똑같은 게 각각 나오고 나머지 하나만 부모의 표현형하고 다른 놈이 하나가 나온다고 이게. 이해 되겠지? 그럼 정리할게.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달라.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자손의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면서 2대 1대 1이 나왔고 그 2대 1대 1 중에서 부모의 표현형하고 일치되는 게 2개가 있다고. 이해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우열관계가 뚜렷한 복대립 유전뿐이라고 얘가. 그래서 동일한 표현형 사이에서 2대 1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복대립 유전 사례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자마자 단일 대립이면서 중간 유전인에 확정할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부모가 갖는 표현형이 바로 무슨 접합? E형 접합이면서 중간 유전 형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형질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이해 되겠냐?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열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열관계 확인할 수 있냐면 부모의 표현형하고 일치되는 표현형 있지. 부모의 표현형 일치되는 표현형 이 2개가 G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성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보는 방법. 부모의 표현형 중에서 동일한 표현형 2개 나왔어요. 동일한 표현형 2개가 나왔다. 이렇게 그 중에서 E를 가진 놈이 최상이야. 최상이. 이게 최상이라고. 이게 넘버원.
이해 되겠지? 자, 그 다음 얘가 뭐? 넘버 2 우열 관계에 대해서. 그럼 얘가 마지막 뭐가 되는 거야? 넘버 3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켜주면 이 우열 관계도 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우열 관계를 또 잡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교배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 EF하고 GG의 교배 결과. 그래서 최하위 열성 유전자형만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형과 그 다음에 1순위하고 2순위로 구성된 E형 접합의 관계를 교배시키잖아.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따로 여기다 해볼게. 얘들을 교배시켜보면 밑에 자손의 유전자는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걸 표현형화 시켜볼게. 표현형화. 그럼 얘가 E라는 표현형이고 그럼 얘는 그냥 GG라는 표현형이라고. 됐어? 자, 밑에를 볼게요. 밑에를 보면 E라는 표현형과 F라는 표현형이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1대1로 나온다고 얘가. 오케이? 됐지? 이것도 하나로 공식화 시켜주면 좋아요. 잘 봐.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달라요.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지? 표현형이 서로 다른 과정에서 밑에 자손에서 부모 중 일치되는 표현형이 하나가 나오고 부모하고 일치되지 않은 표현형이 1대1로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우열관계를 따지면서 있어서 핵심적인 교배 결과가 된다고. 이때 이것도 공식화 시켜주면 되는데 부모하고 일치되는 이 표현형 있지? 이 표현형이 바로 우열관계에서 넘버 1이 되는 형질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애가 새롭게 드러난 이 형질이 넘버 2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가 넘버 3가 된다고. 그래서 우열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배 결과라고.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 몇 번이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이해해 두시고 문제 풀이다 적용 연습할 거야. 자 볼게. 항상 문제 보시면 유전 형질수 뭐라 그랬지? 말의 탈색깔이라는 한 가지 유전 형질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서 한 쌍의 대립 형질이라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무슨 인자 유전이구나. 단일 인자 유전이지. 그럼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이냐 복대립이냐를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됐지? 밑에 표현형을 보니까 몇 가지가 최대 나온단 말이야.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중간 유전이거나 복대립 유전이면서 세 유전자가 관여하는 우열관계가 전부 다 뚜렷한 관계이거나. 이해되겠냐? 됐지?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금색털하고 금색털을 교배시켰다고. 금색털과 금색털을 교배시켰더니 밑에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다고. 세 가지가 나왔다고. 금색털하고 갈색하고 흰색이 나왔다고.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2대 1대 1로 나왔다고. 그래서 교배 결과를 외워두면 편하다고 그랬지. 동일한 표현형을 교배시켰더니 밑에 자손에서 표현형 2대 1대 1이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복대립 유전이면서 우열관계가 뚜렷한 경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보자마자 뭐야 얘는? 단일 인자 유전에 무슨 대립 유전이면서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이 금색이 바로 무슨 접합이야? E형 접합이 되는 거니까 중간 형질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색하고 갈색하고 흰색이 있겠구나. 그럼 갈색을 내가 라지 L하고 흰색을 내가 스몰 A 해보자고. 이해되겠어? 그럼 갈색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A, 흰색 같은 경우는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E형 접합이 바로 무슨 색이 된다는 얘기야? 금색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갈색, 얘는 흰색. 이걸로 결정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앞에 교배 결과를 알고 그걸 공식화 시켜놓은 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금방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 세 색이 되는 거지. 그럼 갈색 털하고 흰색 털을 교배시키면 금색 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갈색 털 같은 경우는 동형 접합, 흰색 털도 동형 접합 합격거든. 얘들을 교배시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오거든. E형 접합밖에 안 나오니까 금색 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금색 털은 뭐야 그러면?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라지 스몰 A고 라지 A고 스몰 A가 2대 1대 1로 나온 결과는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 되겠지? 그럼 문제 속도가 훨씬 더 보여진다? 빨라진다라는 점.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8번 문제가 있어요. 8번 문제도 쉽게 해석이 된다고. 이게 됐지? 자, 볼게. 자,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이래. 항상 문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유전 형질 수가 나온다고. 몇 가지야? 한 가지 유전 형질. 잘 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래.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단일 인자 유전임을 알려주는 거다. 그럼 단일 인자 안에서 단일 대립인 건지 복대립인 건지 아직 몰라. 뒤에 또 읽어봐야 돼요. 표현형의 종류가 몇 가지래? 세 가지가 나온대. 그럼 세 가지면은 단일 대립이라면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중간 유전이거나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이라면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면서 우열관계가 뚜렷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염색체는 상에 존재한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 힌트가 있지.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뭐하다? 분명하다 나와있다고. 분명하다. 그럼 세 유전자가 관여한 복대립이면서 우열관계가 당연히 뚜렷한, 됐지? 확정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중간 유전,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중간 유전 현상은 아니구나 확정이 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이 털색에 대한 표현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녹색이 있고
갈색이 있고 회색이 있지. 이들의 무슨 관계 찾아야 돼? 이제 우열 관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쭉 교배 결과를 보면 세 번째 교배 결과를 보잖아. 그럼 보자마자 얘는 우열 관계가 바로 나온다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볼게. 현재 녹색하고 뭘 교배시켰어? 갈색을 교배시켰지. 교배시켰더니 밑에 자손에서 녹색하고 갈색하고 회색이 1대 2대 1이 나왔다고. 됐냐?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달라요. 2대 1대 1이 나왔지. 그래서 이때 우열 관계를 따질 때 부모의 표현형하고 일치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부모의 표현형하고 일치되는 거.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 게 최하위제. 그 회색은 갈색이나 녹색에 대해서 최하위 열성이 된다고. 이 표현형이 넘버 3라고. 넘버 3 이해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갈색하고 녹색 중에서 누가 우성이냐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나온 놈, 2라는 놈이 최상 열성이라고 얘가. 그럼 이런 관계가 이제 바로 드러나고 얘가. 이해 되겠어? 그럼 이걸 유전자형을 찾아보자고. 그럼 내가 이걸 기호화 시켜볼게요. 갈색을 내가 라지 B라고 그러고, 녹색을 내가 라지 C라고 그러고, 회색을 내가 W라 표현을 해볼게요. 이해 되겠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나오려면 회색 같은 경우는 뭐 밖에 없지? 유전자형 W밖에 없다고. 됐지? 그럼 얘들 뭘 가져야 돼? W를 둘 다 가져야 되지. 그럼 얘는 갈색이어야 되니까 B를 갖게 되고, 얘는 녹색이니까 G를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뭐가 돼요? W. 그러면은 BW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GW가 된다고. 그러면 2대 1대 1의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 되겠냐? 되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색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W밖에 없다고. 그럼 얘 둘은 무조건 W를 가져야 되지. 그럼 둘 다 갈색이어야 되니까 둘 다 B를 간다고. B. 그럼 BW와 BW를 교배하면 녹색은 나올 수가 없고 3대 1이 나올 수 있겠네. 이해 되겠냐? 됐지? 그러면 첫 번째 교배 결과로 가볼게요. 그럼 갈색 같은 건 어차피 최상위 유전자이기 때문에 A는 무조건 B를 갖고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녹색이 나와야 돼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녹색은 누군가 가져야 되겠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녹색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가 유전자가 뭐가 돼야 되냐 이거지. 얘가 3대 1이 나야 되니까 얘가 하나가 BJ도 가능할 것이고 얘 하나가 BW도 가능하겠지. 됐지? B면 갈색밖에 안 나오면 얘는 안 되고. 이해 되겠어? 그럼 얘는 결국 둘 중 하나가 되겠구나. 됐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냐?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문제 7번 문제 볼게요. 됐지? 자, 7번 문제를 보면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래.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이지. 됐지?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결정됐으니까 얘도 그냥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됐지? 단일인자인데 대립 유전자가 몇 개 있대? 3개가 관여한대요. 보자마자 그런 거야? 아, 단일 대립은 아니고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뭐구나? 복대립 유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A, B, C에 대한 무슨 관계도 뚜렷하대? 우열 관계도 뚜렷하대.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표현형의 가지수도 최대 몇 개 나오겠네? 3가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밑에 이제 교배 결과를 통해서 이들의 우열 관계를 따지는 대표적인 문제야. 됐지?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A, B하고 A, C는 표현형이 서로 똑같대요.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A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적으로 A라는 표현형이 나올 거라고. 그 말은 A는 B에 대해서도 우성이고 A는 C에 대해서 우성이지. 그러면 세 유전자 중에서 A가 바로 최상위 우성이 된다고. 그럼 B하고 C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밑에 이제 교배 결과를 갖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A, B하고 B, C가 있어요. 이때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1대 1이 나왔대. 그러면 A는 어차피 최상이잖아. A, B하고 A, C가 나오지. 그 다음에 B, B하고 B, C가 나온다고 얘가. 오케이? 그럼 얘는 보자마자 그냥 뭐야? A라는 표현형이지. 그럼 이들의 비율이 합쳐가지고 1대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 둘의 표현형도 당연히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지. 아, 그럼 B가 뭐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B하고 C의 관계, 이렇게 우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다음은 대표적인 수능 문제, 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래. 보자마자 몇 가지 유전 형질이구나. 한 가지 유전 형질이네. 자,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왔대. 무슨 뜻이야? 단일 대립이라면 중간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이라면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면서 우열 관계가 뚜렷한 경우에 대한 사례라는 뜻이야. 됐지? 자, 상념색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고 한 쌍의 대립이라는 얘기는 바로 단일인자다. 됐지? 근데 친절하게 뭐가 나왔어? 대립 유전자가 3가지가 관여하면서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단일인자이면서 무슨 유전이구나? 복대립 유전이면서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해야 되구나. 이게 이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지? 자, 그리고 표현형의 3가지를 봤더니 녹색, 적색, 청색이 있어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뭐의 관계를 따져야 돼? 적색하고, 그 다음에 녹색하고, 그 다음에 청색에 대한 우열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야. 됐지? 3가지 우열 관계 전부 다 뚜렷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이 관계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는 유전자에 대한 기호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번 정해서 가볼게요. 적색 같은 경우는 라지 R, 녹색을 라지 G, 청색을 라지 B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오케이? 상염색체 존재하니까 개체당 유전자는 당연히 몇 개씩? 2개씩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이 문제 중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동형접합일 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형접합이라는 얘기는 라지 R, 라지 R이거나 라지 G, 라지 E거나 라지 B, 라지 B 이 셋 중에 하나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걸 여기서 찾아내라는 뜻이 돼요. 됐지? 일단 우열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배가 어디 나와 있냐면 3에 3. 3에 나와 있다고 이게. 됐지? 이렇게. 그럼 한번 해석을 볼게요. 그대로 3에 대한 교배를 보면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적색으로 교배시켰어요. 밑에 교배를 시켰더니 녹색도 나왔고 적색도 나왔고 청색이 나왔다고 얘가. 됐지? 몇 대 몇으로 나왔냐? 1대 2대 1로 나왔지? 다시 한번. 부모의 표현형이 다르지? 부모의 표현형이 다른데 밑에 자손에서 부모와 똑같은 표현형에다가 새로운 표현형 하나 더 나왔다고. 그래서 보자마자 뭐야? 청색이 넘버 3. 아, 청색이 최하위 열성이구나.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부모랑 일치되는 표현형 있지? 일치되는 표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 아, 이 적색이 최상위가 되는 거야, 최상위. 그래서 그러면 너 G가 당연히 뭐가 돼? 넘버 2가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열관계가 세 번째 교배 하나로 끝나버린다고. 이해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교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됐지? 그럼 청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로 확정돼? BB로 확정된다고. 즉, 얘가 BB라고, BB. 그러면 이 적색과 녹색은 당연히 B를 가져야 되면서 적색이 되니까 라지야. 얘는 라지 G가 된다고.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라지 G, B가 되고 얘는 라지 R, B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런 교배 결과가 나오려면 여기 자손에서 BB는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세 개 중에서 BB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때 죽는 놈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다. 이해되겠지? 얘가 죽어버리면 이 비율이 안 나온다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얘는 죽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청색은 무조건 뭐로 확정돼서? BB로 확정됐지? 청색 또 나왔지? 그럼 얘는 뭐야? BB라고 자손 중에서. B 하나는 얘가 줬고 B 하나 또 얘가 줘야 되니까 얘는 B를 가지면서 녹색이어야 되니까 GB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실험이 문제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실험 해석이 다양하다고. 그래서 일단 녹색이 가능한 경우가 GG나 GB 중 하나가 돼요. 적색이 가능한 경우는 RR, RG, 그 다음에 RB가 되는 거라고 얘기해. 이해되겠어? 됐지? 만약에 얘가 RR이면 이렇게 교배하든 이렇게 교배하든 애는 무슨 색만 나와버리냐? 적색만 나와버리지. 그러면 애는 절대 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가능하냐 이거지. 그럼 이거는 가능하냐? 오케이? 그러면 GG하고 RG를 교배시키면 RG하고 GG만 나오니까 적색하고 녹색 1대1이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교배해도 나오지 않나? 그렇지. 이렇게 교배해도 RG, RP 적색이제 GG, GB 녹색 몇 대 몇이야? 1대1이 나온다는 뜻이야. 됐지?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교배시키면 RG하고 GB니까 역시 녹색 적색이 1대1이 나온다는 뜻이야. 가능하겠지? 선생님 그럼 이렇게는요. 이렇게 교배시켜버리면 BB가 해서 청색이 나와줘야 돼. 그럼 이런 교배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럼 교배는 결국 몇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지? 근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동형 접합 중에서 어느 게 죽는지를 찾아야 돼.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 RR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RR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수능 문제잖아. 이걸 확실히 우리가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고난이도형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갈까요? 가정에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형접합이 GG라 가정해 보자고. GG라고. 그럼 여기 녹색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GB밖에 없지. 됐어?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 적색은 RG도 되고 RB도 가능하다고. 됐어? 그럼 교배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 GB하고 여기 RG를 교배시키잖아. 그럼 이렇게 만나면 RG가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RB가 나와요. 이렇게 만나면 GG가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GB가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적색이고 얘는 무슨 색이니? 녹색인데 이렇게 보면 마치 1대1이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내가 GG는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정의해버렸지. 그러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몇 대 몇이 나와버려? 2대1이 나오니까 1대1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되겠어? 됐지? 선생님 그러면 A랑 A를 교배시키면요. A랑 A를 교배 여기다 적어볼게요. GB하고 RB를 교배시키면 여기서 누가 나와버려? BB. 청색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청색이 안 나와야 되자. 그럼 결국 그럼 GG가 죽어버리면 녹색과 적색이 1대1이 아무리 해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절대 GG는 뭐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게 누가 죽으면 안 돼? GG하고 BB가 죽으면 안 되고 RR이 죽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찾는 문제였지. 이해되겠냐?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런 교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RG하고 그 다음에 RB를 교배를 시키잖아. 그 밑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RR하고 RB하고 RG하고 GB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 자손 중에서 녹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전부 다 적색이고
얘가 전부 다 녹색이어서 3대 1이 나오잖아. 그럼 녹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2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거를 나중에 확률 구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되겠지?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평가 문제였는데 역시 복대립 유전과 관련된 사례 문제가 됐어요. 자, 볼게요. 자, 깃털색 유전이요. 깃털색 유전. 유전자가 몇 개 관여한대? 3개 관여한대. 3개 관여하면서 표현형이 3개 나온대. 그럼 애들의 우열관계를 전부 다 뚜렷해야 되네? 이런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때 표현형이 3가지가 있는데 어디 보면 갈색하고 붉은색하고 회색이 있대요. 이들의 우열관계 따져야 되고 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전자 기호를 역시 출제자가 정해줬어요. 되겠지? B, C, D가 있는데 B는 C하고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얘가 최상위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C는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결국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B가 이걸 결정하는지, B가 이걸 결정하는지, B가 이걸 결정하는지 대립 유전자의 기호와 실제 대립 영지를 매칭시키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교배 결과를 통해서 이 대립 영지의 우열 관계를 확정시켜서 이 유전자를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세 번째 조건을 보면 갈색하고 붉은색을 교배시켰잖아. 갈색하고 붉은색. 됐지? 자, 이때 태어나는 자손이 갈색하고 붉은색하고 회색이 다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하고 붉은색으로 교배시켰더니 밑에 자손이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왔대요. 오케이? 3가지 나오는 경우 사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3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자, 볼게. 부모의 표현형 서로 일치하지. 2개가 일치하고 나머지 하나 일치되잖아요. 그럼 비율 자체가 예를 들면 2대 1대 1이 나오거나 얘는 1대 2대 1 중에 하나라고.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 2가지 사례를 갖고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회색은 무조건 애들보다 최하위 열성이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회색이 최하위 열성이라고. 이해되겠냐? 그러면 갈색 2가 나왔다 그러면 갈색이 최상위 열성이 돼요. 붉은색 2가 나왔다면 붉은색이 최상위 열성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야 돼. 그럼 여기에서는 애가 인지를 여기서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된다고. 마지막을 보면 붉은색과 무슨 색 교배시켰어요? 붉은색 교배시켰지. 붉은색과 붉은색을 교배시켰더니 밑에 자손에서 갈색이 나왔다고. 우리가 엄청 많이 써먹는 거지? 동일한 표현형 사이에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다. 그럼 얘가 뭐야?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 되는 거지. 아, 그럼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 되니까 우열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유전자화 시키면 이때 회색은 무조건 DD로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붉은색은 뭐야? 붉은색 얘가 BD가 되겠지. 그럼 갈색은 뭐냐? 얘가 CD가 된다고.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면 여기 문제 조건에서 여기 기억이 이 기억이잖아. 그럼 이 기억의 유전자형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D가 됐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열관계를 찾는 대표적인 사례 문제라고. 오케이? 되겠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복대립 유전 중에서 우열관계가 전부 다 뚜렷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익혔던 거고, 얘가 다음에 따로 강의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복대립 유전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4개가 관여했을 때 우열관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 교배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들은 따로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시험 준비하는 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